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지식 성장 프로젝트. 우리 학교 최고의 퀴즈왕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의 박석원. 김명지입니다. 네, 제가 매주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까 제게도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변화요. 네. 혹시 그 변화라는 게 학생들의 에너지를 받아서 동안이 되고 있다거나 어려지고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데요. 제가 학생들의 수준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더 똑똑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각 학교의 숨은 실력자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저희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의 도전장을 내민 이들은 바로 보평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보평고등학교. 2010년 개교한 보평고등학교는 2014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된 학교로 역사는 짧지만 누구보다 탄탄한 실력을 자랑한다. 학생들 수준에 맞는 맞춤식 수학 수업으로 집중력은 높아지고 기본 문제부터 심화된 문제까지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풀이로 학생들의 실력도 쑥쑥 자라난다.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 시스템과 학생 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만족도도 최고라고 하는데 보평고 너의 꿈을 보평고등학교는 가고 싶은 학교, 사랑과 감동이 가득 찬 학교입니다. 짧은 역사 속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이룬 우리 학생들,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에서도 실력을 충분히 발휘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미래는 준비한 자일 것입니다. 보평고등학교 화이팅!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첫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는 알쏭달쏭 OX 퀴즈인데요. 진행 방식은 문제를 잘 듣고 O 아니면 X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조언을 조금 드리자면 친구를 따라다니기만 하면 후회할 일만 남을 수도 있다는 점, 탈락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네, 소신 있는 선택이 필요한 시간. 알쏭달쏭 OX 퀴즈.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낚싯배에는 어군 탐지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어군 탐지기는 파동을 통해 물고기 떼를 감지하고 수량을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어군 탐지기에 사용되는 파동은 극초단파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어군 탐지기에 사용되는 파동은 극초단파다. 맞으면 O, 틀리면 X가 되겠습니다. 네, 과연 첫 번째 문제에서는 어떤 결과가 빚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친구들이 X를 선택한 것 같죠? 네, 밧줄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어군 탐지기는 초음파를 이용합니다. 어선 바닥에서 초음파를 일정한 주기로 반복해 발사하고 어군이나 해저 등에 닿아서 반사된 초음파를 수신 증폭해 어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별의 이름은 발견자의 이름, 발견된 위치와 순서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별자리에 포함된 별의 이름 중에는 알파, 베타, 감마와 같은 그리스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 문자로 된 별의 이름은 지구와의 거리에 따라 붙여진 것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사실 별의 이름은 다양하게 붙여지는데 네. 그리스 문자로 된 별의 이름은 지구와의 거리에 따른 것이다. 굉장히 흥미롭고 헷갈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이번 정답은 무엇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밧줄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저도 참 궁금하네요. 정답은 X입니다. 네, 무릎을 꿇고 땅을 치고 있는 학생들이 보입니다. 17세기 천문학자 요한 바이어는 각 별자리에서 밝은 순서대로 그리스 문자를 붙여 표기했습니다. 가장 밝은 별을 알파, 가장 어두운 별을 오메가라 표기하고 거리에 따른 별의 이름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합니다. 네, 보평고등학교와 함께하는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어느새 절반가량이 탈락한 상황인데요. 자, 조금만 더 집중력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신문의 종류는 발행 주기에 따라 일간지, 주간지, 순간지, 월간지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 한성순보는 열흘에 한 번씩 발행된 순간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자, 지금 대부분의 친구들이 O를 선택한 가운데 소신 있는 선택으로 X를 한 친구들도 눈에 띕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친구 따라서 정답을 선택하지 말고 본인이 아는 대로 소신 있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순간지가 맞다면 O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순간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들은 X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밧줄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O입니다. 한성순보는 1883년 창간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으로 열흘 간격으로 발행됐습니다. 위기를 넘긴 35명의 학생들. 다음 문제에서 한 명이 탈락해 34명이 살아남았다. 이후 탁월한 실력으로 좀처럼 탈락자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과연 2라운드 진출권을 획득할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네, 이번 문제가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킹왕짱의 자리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번 고비를 반드시 넘겨야 합니다. 신중한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양의 정수를 소수라고 부릅니다. 소수에는 2, 3, 5, 7, 11 등의 무한한 수가 있는데요. 소수를 찾는 방법 중엔 채가 있습니다. 자연수를 일렬로 적고 각 숫자의 배수를 지워나가는 방식인데요. 그렇다면 소수를 찾는 방법인 채를 고안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알쏭달쏭 OX 퀴즈, 정말 이름답게 알다가도 모를 문제들도 많고요. 예상을 벗어나는 정답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굉장히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익숙한 이름인데 네. 과연 이 소수를 찾는 방법, 채를 고안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일까요? 밧줄을 들어주세요. 네, 아사로 학생은 O를 선택했는데 O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 모를 때 O를 찍기 때문에 O를 했습니다. 아, 모를 때 O를 찍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답률이 여태까지 높았나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럼 O를 선택한 아사로 학생, 장래 희망이 뭔가요? 과학자예요. 아, 과학자가 꿈인 아사로 학생입니다. 자, 그럼 좋아하는 과목은 당연히 과학이겠네요. 아니요, 전 수학을 더 좋아합니다. 자, 과학자가 꿈이지만 수학을 좋아하는 아사로 학생. 이유가 뭘까요? 수학을 좋아하는. 이제 그 수학 선생님 중에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 성함이 뭐죠? 그 이선미 선생님.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는데요. 자, 이선미 선생님께 영상 편지 한번 해주시죠. 그냥 선생님이
수학 같은 거 설명하실 때 뭘 잘 설명하시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쁩니다. 우리 상민 학생은 지금 답을 X로 선택을 했는데 이 정답에 얼마나 확신이 있나요? 반반인 것 같아요. 아, 반반이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X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X가 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리스토텔레스 하면은 대체로 다 틀린 답이 많아서 그냥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대체로 틀린 답이 많아서 X를 선택했다. 자, 만약 X가 정답이라면 저기 O에 있는 친구들이 떨어지고 이 친구들은 2라운드에 진출하면서 패자부활전이 치러지는데요. 자, 만약 X가 답이라면 이제 떨어지게 될 O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할게요. 패자부활전도 남았으니까 다들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정답 맞추시길 바랄게요. 네. (2라운드) 진출자를 결정짓는 마지막 문제.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소수의 목록을 만드는 채를 개발한 사람은 에라토스테네스입니다. 숫자들을 마치 채로 걸러내듯 소수만 남기고 지우기 때문에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라고 부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라운드 알쏭달쏭 OX 퀴즈가 모두 끝났는데요. 다음 2라운드는 총 30명의 학생이 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23명의 학생들만이 2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나머지 7명의 학생은 패자 부활전을 통해 최종 2라운드 진출자를 선발하겠습니다. 킹왕짱을 향한 마지막 기회. 패자부활전도 OX 퀴즈 형식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계속 킹왕짱에 도전하느냐, 아니면 응원석에서 도전자들을 응원하느냐. 잠시 후면 여러분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 그럼 패자부활전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구두쇠는 돈이나 재물을 쓰는데 몹시 인색한 사람을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그렇다면 옹고집은 고집이 센 사람을 뜻하는 순 우리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자, 패자부활전 첫 번째 문제였는데요. 고집이 센 사람을 뜻하는 순 우리말은 옹고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가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O로 이동했는데요. 밧줄을 올려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옹고집은 억지가 매우 심하여 자기 의견만 내세우는 사람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탈락한 학생들을 위한 마지막 기회. 패자 부활전의 팽팽한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킹왕짱을 향한 2라운드의 문은 오직 30명에게만 열려있다. 패자 부활전에서 기회를 얻은 7명의 행운아들, 그리고 이미 2라운드 진출권을 획득한 23명의 학생들까지 총 30명의 학생들의 킹왕짱을 향한 여정은 계속된다. 패자 부활전을 통해 7명의 학생들이 돌아왔는데요.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두뇌 배틀은 지금부터인데요. 다음 라운드에서도 여러분의 실력을 당당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공든탑을 쌓아라! 이번엔 단체전이다.
빨주, 노초, 파 5개의 공색깔에 따라 2라운드를 통과할 운명의 팀이 결정된다. 팀원들은 지식의 힘을 모아 한층 높아진 문제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 킹왕짱에 다가가기 위한 두 번째 라운드. 과연 최종 라운드 진출의 기회는 어느 팀에게 돌아갈 것인가?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두 번째 라운드 공든탑을 쌓아라는 단체전입니다. 6명씩 5팀으로 이루어진 총 30명의 학생들이 도전하는데요. 각 문제당 가장 많은 정답자가 나온 팀에 공 하나씩이 주어집니다. 총 10문제가 제시되며 가장 높은 탑을 쌓은 팀이 3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공든탑을 쌓아라.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지구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로 인해 지층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합니다. 지진의 힘이 처음 방출된 지점을 진원, 진원 위 지표상의 지점을 진앙이라고 하는데요. 지진은 진원의 깊이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원의 깊이가 약 70에서 300km 범위에 있는 지진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을 높이 들어주세요. 중발 지진이라고 쓴 학생들이 많은데 가운데 허리 지진이라고 적어주셨어요. 신발 지진이라고 쓴 친구가 있네요.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정답은 중발 지진입니다. 지진은 발생하는 깊이에 따라 천발, 중발, 신발 지진으로 구분합니다. 천발 지진은 지하 70km 미만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말하고 70에서 300km 범위에 있는 지진을 중발 지진, 지하 300km 이상의 깊이에서 발생하는 지진을 신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 노란 팀과 초록 팀이 전원 정답을 맞히면서 공을 획득했습니다. 이어서 문제 드립니다. 페루와 칠레 연안에서 일어나는 이것은 해수 온난화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장기간 지속되는 전 지구적인 이상기온과 자연재해를 통틀어 이것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에스파냐어로 어린아이 혹은 아기 예수라는 뜻을 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현상은 12월 말경에 발생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와 연관시켜 아기 예수의 의미를 가진 이것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정답을 들어주세요. 엘니뇨 현상이라고 쓴 친구들이 많은 가운데 정답을 못 쓴 친구도 보이고요. 엘니냐라고 쓴 친구들이 있습니다. 폭설이라고 쓴 친구도 보이고 엘나뇨, 엘라노. 자, 과연 이 중에 정확하게 정답을 쓴 친구들이 있을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 다양한 답이 나왔는데요. 정답은 엘니뇨 혹은 엘니뇨입니다. 엘니뇨는 페루와 칠레 연안에서 일어나는 해수 온난화 현상입니다. 에스파냐어로 어린아이라는 뜻인 이 현상은 12월 말경에 발생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와 연관시켜 아기 예수의 의미를 가진 엘니뇨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 문제 빨강 팀과 파랑 팀이 5명 정답을 맞히면서 공을 획득했습니다. 이어서 문제 드립니다.
석회암 동굴은 석회암 지대에서 물에 의한 용식작용으로 생성된 동굴입니다. 그렇다면 석회암 동굴에 생기는 조그마한 돌기둥으로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함유된 석회질이 동굴 바닥에 쌓여 원주형으로 자란 돌출물은 무엇일까요? 석회암 동굴에 생기는 조그마한 돌 기둥입니다.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에 함유된 석회질이 동굴 바닥에 쌓여 원주형으로 자란 돌출물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을 올려주세요. 석까지밖에 쓰지 못한 안타까운 친구들도 보이고요. 그 뒤로 죽석, 석순 등의 답변들이 있습니다. 네, 친구 지금 주황팀이 전원이 다 석순이라는 답을 적어주셨어요. 혹시 석순을 쓴 이유가 있을까요? 옛날에 배운 거 기억나기도 하고, 그리고 돌기둥이라는 거에서 돌석자 떠올라서 석순이라 적었어요. 네, 만약에 이번 문제를 통해서 주황팀 전원이 정답을 맞춘다면 공 하나를 획득하면서 다른 팀과 함께 동점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번 문제를 통해서 동점 상황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를 향한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이제 모두 다 잘해서 꼭 1등 하면 좋겠어요. 화이팅! 정답은 석순입니다. 이번 문제 주황팀이 전원 정답을 맞히면서 공을 획득했습니다. 모든 팀이 공을 한 개씩 획득한 가운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치열한 승부. 정답을 맞춰야 우리 팀이 산다.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로지 정답뿐.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이어진 문제에서 끈질긴 집중력을 발휘하며 공 획득에 성공한 5팀. 다시 한번 동점을 만들며 흥미진진한 대결이 펼쳐지는데, 엎치락 뒤치락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대결. 킹왕장을 향한 5팀의 도전은 계속된다. 다음 문제는 2라운드 공든탑을 쌓아라의 하이라이트 6글자 문제입니다. 6글자로 된 정답을 순서대로 한 사람당 한 글자씩 적어 완성하면 되는데요. 한 명이라도 답을 못 적는다면 공 획득에 실패하게 됩니다. 팀원 모두가 정답을 알아야 점수를 얻을 수 있는 6글자 문제. 마음을 모아 하나의 정답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6글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정보 저장 장치에는 전원이 끊겨도 저장된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보존하는 롬의 장점과 정보의 입출력이 자유로운 램의 장점을 동시에 지닌 반도체 기억 장치인데요.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전원이 갑자기 꺼져 정보가 지워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이 장치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USB 등에 많이 활용됩니다.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전원이 갑자기 꺼져 정보가 지워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이 장치입니다. 6글자 문제 정답을 들어주세요. 플래시 메모크라는 정답이 완성이 됐고요. 플래시 메스크, 플래시 베모 하트. 자, 친구는 크라는 한 글자를 적어주셨는데 예상했던 답이 어떤 건가요? 뒤에는 디스크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모리였네요. 아직 정답 발표는 안 됐기 때문에 디스크가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팀원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답은 플래시 메모리입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이 꺼져도 저장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 기억 장치입니다. 데이터를 보존하는 롬에 비해 크기가 작고 속도가 빠르며 전력 소모도 적어 디지털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 빨강 팀이 공을 획득했습니다. 여섯 글자 문제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처음처럼 정답을 맞힌 사람이 가장 많은 팀에 공이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인체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스테로이드 화합물입니다. 이 물질은 식물에서는 발견할 수 없고 오직 동물의 세포에서만 볼 수 있는데요. 뇌와 신경 조직에 주로 함유돼 있습니다. 동물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기본 물질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스테로이드의 일종으로 동물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계란 노른자에 이것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단백질과 콜레스테롤 두 가지 정답으로 나뉜 가운데 불포와 지방이라는 정답을 적어주셨어요. 자신 있게 정답판을 흔들고 계시는데,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이번 문제를 만약 초록팀이 맞춘다면 저 뒤에 있는 빨간 팀과 함께 선두 자리를 올라오게 되는데요. 자, 소감이 어떠세요? 만약에 빨간 팀이 혼자 또 맞추면 포기할 것 같았는데 만약에 추격한다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길 것 같아요. 네, 말씀 참 잘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를 향한 각오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정답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스테로이드의 일종으로 동물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혈관에 지질 단백질이 많이 쌓이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데요. 건강 이상을 판단하는 데도 많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문제 드립니다. 북반구에서 물체를 위로 쏘아 올리면 그 물체는 던진 지점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떨어집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인해 북반구에서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에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하고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힘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이 힘은 1828년 프랑스의 코리올리가 이론적으로 증명하여 코리올리의 힘이라고도 불립니다. 극지방에서 최대가 되고 적도지방에서 최소가 되는 이 힘은 무엇일까요? 이 힘은 회전하는 운동기에서 운동하는 물체를 관측할 때 나타나는 힘을 뜻합니다.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 실제로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회전에 의해서 생기는 가상의 힘입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빨간 팀 보겠습니다. 전향력이라고 쓴 친구가 보이고요. 그 뒤로 중력, 원심력, 원심력, 그리고 가장 뒤에 자전력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자, 초록팀 살펴보겠습니다. 초록팀 전향력, 가장 끝에 있는 친구 자전력이라고 써주셨고요. 그 이외의 친구들은
전향력이라는 답을 써주셨습니다. 자, 빨간 팀보다는 초록 팀이 공통된 답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라운드 초반에 강세를 보였던 빨강 팀, 그리고 그런 빨간 팀을 바짝 쫓아왔던 초록 팀. 현재 3대3 동점인데요. 정답은 전학력입니다. 이번 문제 초록 팀이 4사람의 정답자가 나오면서 공을 획득했습니다. 2라운드 공든탑을 쌓아라. 초록 팀이 4개의 공을 쌓으면서 3라운드에 진출하겠습니다. 네, 2라운드까지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느라 모두들 온몸이 긴장돼 있을 텐데요. 우리 학생들에게 잠시 쉬어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평고등학교 학생들의 넘치는 끼와 열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이제 최종 라운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2라운드에서 남다른 팀워크를 이뤘던 팀원들이 두뇌 배틀의 파이널 경쟁자로 다시 만났는데요. 최종 3라운드 도전자들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문제를 단독으로 맞추며 최종 3라운드에 진출한 초록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만큼 최종 라운드를 향한 학생들의 열정도 뜨겁게 불타오른다. 목표는 퀴즈왕의 자리. 이제는 서로가 경쟁자가 돼 지금껏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 문제를 맞춰야 한다. 최고를 가리기 위한 퀴즈 배틀. 과연 킹왕짱은 누가 될 것인가? 3라운드의 진행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듣고 정답을 적는 방식으로 문제를 하나씩 맞힐 때마다 바로 이 스티커가 주어집니다. 총 3장의 스티커를 모두 모아 가장 빨리 킹, 왕, 짱을 완성하는 단 한 학생만이 우승의 영광에 오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첫 문제는 교장 선생님께서 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네, 선생님, 최종 라운드까지 오른 학생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보평고 학생들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6명 모두가 다 이미 킹왕짱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평고 화이팅! 최종 라운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보통 분자보다 큰 밀입자가 기체 또는 액체 중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이것이라고 부릅니다. 생물체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물질이 이 상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젤라틴과 같이 비결정성 물질로 분류되는 이 상태는 무엇일까요? 최종 라운드인 만큼 첫 번째 문제 역시 난이도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학생들 답을 쉽게 적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원 학생과 최유락 학생이 2학년 답게 보드판에 뭔가를 쓴 것 같은데요. 과연 2학년의 자존심을 지키고 킹왕짱에 등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우리 1학년 학생들이 선전할지. 정답을 들어주세요. 입자,
겔이라고 쓴 친구도 있고요. 과학 못하는데 네 안타깝군요. 포화라고 쓴 친구, 또 답을 못 쓴 친구, 확산이라고 쓴 친구도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정답은 콜로이드입니다. 콜로이드는 원자나 분자보다 크기가 큰 밀입자가 기체 또는 액체 중에 분산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젤라틴과 같이 비결정성 물질로 분류되는데요. 물에 잘 녹지 않아 확산이 어려운 물질을 콜로이드라고 합니다. 이어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주 비행을 위해 특수 훈련을 받은 비행사를 우주인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미국의 닐 암스트롱은 지난 1969년 7월 16일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 비행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한 우주인은 누구일까요? 자, 지금 최유락 학생, 오정미 학생이 무언가를 쓰고 있는 것 같았는데요. 자, 나머지 학생들 지금 아직 멍해 보입니다. 자, 아까 문제에서 우리 친구들 답을 맞춘 사람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자신이 생각하는 게 답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인물이 정답이 아닐 것 같아도 빈칸을 드는 것보다는 혹시 적어보는 게 훨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자, 정답을 쓰지 못한 친구도 있고요. 유리 가가린이라고 쓴 친구. 자, 유리라고 쓴 친구도 있습니다. 여자친구인가요? 자, 가가린이라고 쓴 친구, 아폴로라고 쓴 친구, 그리고 가가린이라고 쓴 친구가 있습니다. 자, 최종 라운드 두 번째 문제.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문제. 과연 정답자가 있을지. 정답은 유리 가가린 혹은 가가린입니다.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한 우주인은 러시아의 유리 가가린입니다. 유리 가가린은 1961년 4월 12일 발사된 보스토크 1호 우주선을 타고 지구의 궤도를 비행한 우주인입니다. 자, 이번 문제 황세원 학생, 최유락 학생, 진효창 학생이 정답을 맞췄습니다. 정답자에게는 킹 스티커가 주어집니다. 이어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하늘에는 공기의 흐름인 기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륙권에는 좁고 수평으로 부는 강한 편서풍이 흐르는데요. 이 기류는 지구의 대기를 섞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상공 3만 피트에서 4만 피트 사이로 흘러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되는 이 기류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유효민 학생도 무언가를 적은 것 같은데요. 나머지 학생들 쉽사리 답을 적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야말로 여러분이 지구과학에 배웠던 그 기류를 그냥 쓰시면 답이 될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Z기류라고 쓴 학생, 그리고 상승기류라고 쓴 학생, Z기류라고 쓴 학생이 또 있고요. 자, 지금 6명의 학생 중 3명의 학생이 Z기류, 그리고 1명의 학생이 상승기류라고 썼습니다. 만약 상승기류가 정답이라면 이상은 학생이 킹 스티커를 획득하게 되겠습니다. 황세원 친구, 지금 킹 스티커를 획득한 상태인데 정답을 Z기류라고 썼어요. 정답에 얼마나 확신이 있나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나는 거 썼어요. 아, 생각나는 걸 썼는데 일단 Z기류라고 답을 썼군요. 자, 지금 6명의 학생들 가운데 3명의 학생이 Z기류라는 똑같은 답을 썼어요. 만약에 Z기류가 정답이라면 스티커를 획득하는 친구가 많아지는데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그냥 다 획득했으면 좋겠어요. 아, 다 획득하고 마지막 문제에서 내가 살아남겠다 이건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자, 킹왕짱을 향한 포부를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진짜 킹왕짱 꼭 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잘 맞춰주세요. 최유락 학생, 지금 답을 Z기류라고 썼는데 정답에 얼마나 확신이 있나요? 70% 정도. 오, 70%면 일단 반보다 훨씬 높은데요. 자, Z기류 어디서 배운 기억이 나나요? 그 요즘에 제트기류 약해져서 극지방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온다는 얘기 좀 듣고 있어요. 오, 최근에 들은 지식을 얘기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3라운드에 올라온 친구 중에 2학년 친구가 2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유락 친구가 킹 스티커를 획득했는데 옆에 있는 2학년 친구에게 격려의 한마디를 해준다면? 문과 화이팅. 네, 문과 화이팅이라고 외쳐줬습니다. 자, 우리 친구는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요? 화학자요. 아, 화학자. 그럼 다음 문제가 화학 문제가 나오면 킹왕짱이 될 자신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럼 킹왕짱을 향한 포부 한마디 부탁할게요.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정답은 Z기류입니다. Z기류는 대륙권의 상부 또는 성층권의 하부 영역에 좁고 수평으로 부는 대기의 흐름을 말합니다. 황세원, 최유락, 진효창 학생이 정답을 맞히면서 스티커를 획득했습니다. 킹왕짱 3개의 스티커를 모으기 위한 여정. 우리 학교 퀴즈왕이 되기 위해선 문제를 맞히고 가장 먼저 스티커를 획득하라. 퀴즈왕의 탄생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재 황세원, 최유락, 진효창 학생이 킹왕 스티커를 획득한 상황. 이제 마지막 한 문제로 킹왕짱이 탄생할 수 있을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마지막 문제가 될 것인가, 또다시 대결이 이어질 것인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집중력을 높이는 학생들. 분명한 사실은 이 중에 킹왕짱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독립영양생물은 빛 에너지를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환원시키고 스스로 유기물을 합성하는 생물입니다. 그렇다면 엽록소와 남조소라는 광합성 색소를 통해 스스로 광합성을 하는 독립영양생물은 무엇일까요? 킹왕짱을 가릴 수 있는 마지막 문제, 최유락 학생이 정답을 적었는데요. 화학을 좋아하는 우리 최유락 학생은 킹왕짱에 등극할 수 있을까요? 자, 만약 황세원, 최유락, 진효창 학생 중에 정답자가 나올 경우 보평고등학교에 킹왕짱이 탄생하면서 3라운드가 종료됩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이끼라고 쓴 친구도 있고요. 자, 그리고 식물이라고 쓴 황세원 친구, 마찬가지로 이끼라고 쓴 이상원 친구, 그리고 남조류라고 쓴 최유락 친구. 자, 우리 오정미 학생 답을 쓰지 못했고요. 네, 우리 진효창 학생은 양치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지. 황세원, 최유락, 진효창 학생 중 정답자가 있으면 킹왕짱이 되게 됩니다. 지금 세 친구의 답이 전부 다른 상황인데요.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이제 물러설 곳은 없다. 엽록소와 남조소라는 광합성 색소를 통해 스스로 광합성을 하는 독립영양생물은 과연 무엇일까? 양치, 식물, 남조류를 적으며 마지막 문제의 답을 푼 3명의 학생. 과연 정답은? 정답은 남조류 혹은 남세균입니다.
최유락 학생이 마지막 스티커를 획득하며 킹왕짱을 완성했습니다. 보평고등학교의 킹왕짱은 최유락 학생입니다. 네, 보평고등학교의 킹왕짱이 된 최유락 학생, 오늘 소감이 어때요? 문제 하나하나 풀면서 약간 어려웠는데 끝나고 나니까 좀 후련하기도 해요. 네, 혹시 그럼 이 순간 부모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1등 먹었어. 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최유락 학생, 이 킹왕짱이 된 비결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하고 싶은 공부하면서 놀기도 하고 잘 먹기도 하고 잘 자기도 하면서 하고 싶은 공부했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공부를 평소에 열심히 한 게 퀴즈왕이 된 비결이 되겠군요. 다시 한번 최유락 학생, 킹왕짱 축하합니다. 네, 보평고등학교에서 펼친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지식 수준에 다시 한번 감탄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 전부터 느낀 거지만 네. 이 교과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과학 상식까지 갖춘 우리 학생들이야말로 배움에 대한 열정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책상에 앉아 공부에 열중하고 있는 전국의 고등학생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퀴즈로 우리 청소년들의 빛나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을, 디지털 전문회사 네오랩에서 스마트펜을 드립니다. 창의 인재들이 펼치는 브레인 서바이벌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킹왕짱이 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필요 없다.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상식으로 퀴즈왕에 도전한다. 과학, 역사, 상식 등 교과 중심의 문제가 출제되며 알기 쉬운 해설을 통해 학습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